안녕하세요. 시시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작가 고든 리빙스턴 박사는 30여 년간 심리치료사이자 정신분석의로 일해오면서 우리가 살면서 흔히 부딪히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옮긴 노회숙 작가는 책 서평에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지, 각자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고 묻기보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좀 더 긍정적이 되고 너그러워질 것이며 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 시리즈 2권에서 모든 미래는 지금 여기에 내 모습에서 출발한다 편과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래는 지금 여기에 내 모습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외모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늘 못마땅한 표정이 되지요.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언제 저렇게 늙어버렸지? 저 주름살들은 언제 생긴 거야? 어머니 말고 누가 저런 얼굴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저런 결함들을 감추거나 고치기 위해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만 뭐라고 지적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만 들어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취미와 재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결국 상대의 나이와 사진이랍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먼저 보는데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찌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격이나 인격적 측면과 같은 내면의 모습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은 늘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고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장점들을 두루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그렇게 부르짖고 다니던 정직, 의리, 인정과는 멀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2년 전 볼티모어의 이너 하버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20명가량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가 뒤집힌 사건은 인간이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는 이른 봄이어서 물이 아주 차가웠는데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뒤집힌 배 위에 올라선 채
아래쪽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배 아래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이 배를 들어 올린 뒤에야 세 사람이 헤엄쳐 나올 수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만큼은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가소평가하거나 사람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나는 한 부인으로부터 자녀 양육권 재판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상당 과정을 통해 그 부인이 혼외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 그 사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법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그 사실을 증언하라고 나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사로서 내 환자였던 부인이나 그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혼외 관계가 육아에 지장을 주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해 답변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메릴랜드주의 법은 자녀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나에게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나는 판사가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나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내가 처해 있는 윤리적인 공경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만 보아온 터라 누군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거겠지요. 어찌 보면 나는 그에게 재판이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성가신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환자를 위해 판사의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공경에 빠진 것을 본 부인이 묵비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사가 그토록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악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해치고 나서 악의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트럭에 치인 사람에게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처 몰랐다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행동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실수를 줄이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이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부모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부모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부모들은 종종 자신들의 부모의 알코올 중독, 언어 폭력, 신체적, 성적 학대, 방임, 이기주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부모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들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되밟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는 늘 모든 일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행동이 빚어낸 결과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 것,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출발해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최대한 품위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의 세태도 한몫 거들어 이전보다도 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꾸밉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볼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 마음을 들여다볼 틈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어느 정도 정의롭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느 정도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본성들이 그렇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보다는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얼굴은 저절로 예뻐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대부분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책과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종이 매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뉴스의 문제점은 일정한 순서대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의 기사들은 먼저 의료진의 출동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서 정치인들을 인터뷰하거나 유명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남는 시간들을 흥미 위주의 시시한 이야기들로 채워넣습니다. 연예인들의 패션이나 음식에 관한 이야기, 유명 인사들의 뒷거래나 거액이 걸린 소송 등과 같은 가십성 뉴스들 말입니다. 이러한 소음들 역시 정보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평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선택된 이 분석가들 혹은 전문가들은 대개 저마다의 특정한 정치적, 사상적 성향을 갖고 매일의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두세 명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끔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매우 큰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으므로 양쪽 모두를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눈물나게 고마운 배려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양면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문해도 좋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견을 굳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수용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쓰레기로 채운다면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금세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누가 국회의원인지도 잘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리장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드뭅니다. 이라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나라들이 싸웠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어떤 정보를 유용한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융합하고 재배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자면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어떤 사실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학대받는 포로들의 사진을 보며 억류자들을 인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군사 정책에서 벗어난 이탈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트남에서 미군의 행동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점령군이 저지른 만행들을 상기하면서 그러한 범죄가 전쟁이 불가피한 관행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사건들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을 그들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대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관점을 배심원에게 제시해서 피고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법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피고가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고를 학대했습니다. 라든가 CEO인 피고가 축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든가 그렇습니다. 피고의 DNA가 범죄 현장에 있었지만 경찰이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충돌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만일 어떤 정치 철학이나 종교 교리를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과 충돌하는 사실들은 억지 해석을 해서라도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거의 선천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치부함으로써 그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제도가 모순적이며 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아무리 제시해도 재고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대부분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국가나 그룹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도 결코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고착화된 의식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바와 다른 사실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사다리에서 지혜는 정보나 지식보다 위쪽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고와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나이에 따라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이기를 바라지만 실제 노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만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이를 다듬어 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혜로워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은 우리 자신이 경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의 교훈을 중류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종합적이고 예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들을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지식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가에서 현명한 지식 전달자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여행일 것입니다. 비록 그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는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라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던 한가로운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남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기라도 할 것처럼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천편일률적인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식은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삶의 지혜까지 풍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살고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을 지식과 잘 버무려 살려낼 때 비로소 생깁니다. 지나치게 잡다한 정보는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과 과욕에서 벗어나 자기 주관을 갖고 자신의 삶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지식들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